서울에 지금 웬만한 아파트들이 다 10억 안팎 하잖아요. 그런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인데 14억대 정도 된다는 거는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한 9억 정도 낙찰을 받아서 전세를 3억 5천 정도? 요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실제 투자금은 한 5억 5천 정도 되겠죠. 5억 5천 투자해서 강남에 그래도 새 아파트 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강남권에 최저가 투자이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경매 물건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경매가 엄청 물건이 쏟아지고 있어요. 네, 경매 물건 엄청 많아가지고 다 보기엔 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강남하고 서초구, 네, 요즘에 이제 강남 쪽 방송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만 보도록 할게요. 여기만 해도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아파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남 서초에 나온 아파트들, 네, 이런 거는 아파트라고 하기 애매하니까 패스하고 롯데캐슬 프레지던트, 네, 11월 거부터 볼게요. 10월 내일도 입찰이 되게 많은데 내일 거는 너무 바쁘니까 여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좀 괜찮아요. 그리고 나름 새 아파트고 2014년식이니까 아직 10년도 안 됐습니다. 10년 안 됐으면 저는 신축이라고 생각해요. 강남에 10년 안 된 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롯데캐슬 프레지던트, 여기 서초 레미안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예요.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죠. 조경도 되게 잘 돼 있네요. 관리가 되게 잘 돼 있는 모습입니다. 강남 쪽에는 대부분 관리를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돈이 있으니까 관리비에 쓸 여력도 있고 뭐 한 것 같습니다. 여기네요. 아쉬운 점은 좀 타워형이네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아파트다 보니까 타워형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방은 4개 있는 것 같고, 네, 되게 복잡하네요. 방 3개인가? 네, 하나 거실이네요. 방 3개인 것 같습니다. 84 타입인 것 같고요. 감정가는 22억 4,7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위치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부고속도로가 만약에 지하화되면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죠. 서초레미안 바로 앞에 있는 이쪽에 있는 아파트네요. 서초동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반포동하고 접하고 있는 요 동네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요쪽도 좋긴 합니다. 여기까지 서초동에는 주로 여기와 여기가 가장 좀 대장 지역이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데는 아파트가 이렇게 밀집돼 있는 데가 서초동 쪽에 뭐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쪽에 좀 군데군데 이렇게 뭐 있긴 하지만 여기만큼 이렇게 밀집돼 있진 않죠. 근데 사실 여기 이렇게 크게 보면 한 덩이지만 가운데를 경부고속도로가 가로지르고 있어서 좀 구분을 좀 지어주고 있거든요. 좀 단절된 느낌이 있어요. 이 단절된 거는 이제 만약에 혹시나 진짜로 지하화가 되면 그때는 단절이 완전 풀리죠. 그렇게 되기를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남 쪽이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지금 뭐 예타 통과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성 분석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한 20-30년은 걸릴 것 같아요. 아주 큰 사업이라서 말은 계속 나올 거예요. 뭐 대선할 때마다, 뭐 총선할 때마다, 선거 있을 때마다 말은 계속 나올 텐데 진짜로 언제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되기만 하면 여기는 아주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되면은 여기가 다 공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단절됐던 이 사이가 걸어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해지잖아요. 지금 뭐 1동탄과 2동탄 사이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하고 있죠. 그리고 좀 분당 쪽에 아름마을과 임해동에 있는 아름마을과 판교 쪽에 굿모닝 파크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굿모닝 파크 같은 식보다는 동탄 쪽처럼 아예 그 뚜껑을 완전 덮어서 그렇게 공원화 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그곳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시세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롯데캐슬 프레지던트라는 아파트인데요.
84 타입이 제일 작은 거네요. 한 24억 5천만 원의 매물이 나와 있고요. 호가죠, 호가. 실거래는 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좀 단지가 좀 작아요. 280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좀 단점이죠. 단지가 좀 작다는 거. 네, 요런 모양인 것 같아요. A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약간 좀 삐뚤어져 있죠. 모양은 제가 생각하기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방이 3개가 있고, 아마도 얘 확장해서 큰 방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여긴 붙박이장이죠. 네, 붙박이장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붙박이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드레스룸도 좀 작은 것 같고, 약간 좀 타워형인 것 같아요. 타워형 84 타입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크기가 좀 작아요. 요런 거는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좀 가격은 새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좀 착한 편인 것 같아요. 최근 실거래가가 한 24억 2천만 원 정도 뭐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에 갑자기 높게 거래가 됐네요. 이제까지는 뭐 한 21, 2억대였는데 갑자기 2억이나 뛰었네요. 네. 뭐 거래가 많은 곳은 아니라서 이런 거래는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22억 정도?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시세대로 나왔죠. 감정가가 한 22억 정도. 그럼 이 가격에 이번에 낙찰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입찰이 되면은 한 2명 정도? 2~3명 정도 입찰을 할 것 같고, 유찰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요즘에 대출이 좀 많이 묶여가지고, 유찰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유찰이 되면 뭐 10억대로 떨어질 테니까, 그때는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신건이라서 아직 매각 명세서가 안 나왔어요. 그게 좀 단점이네. 매각 명세서가 없는데, 네, 이거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가 아마도 근저당일 것 같은데, 근저당, 그러니까, 돈 빌린 날이 2023년 2월 17일인데, 그 전에 이미 전입을 하셨죠. 네, 확정일자는 없고, 배당 요구는 하셨네요. 아무튼, 그러면, 확정일자가 없어서 좀 배당 순위가 늦거든요. 임차인분이 대항력이 있어요. 물론, 그게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세인지 월세인지도 알 수가 없고, 아무튼, 대항력은 있지만 얘네들이 먼저 받아가게 되잖아요. 받아가게 되고서 플러스 뭐 전세금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전세라면은 네, 플러스 물어줘야 됩니다. 좀 무슨 뜻이냐면, 일단 낙찰을 한 20억에 받았다고 칠게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이 만약에 뭐 한 5억이었다. 5억은 좀 심했다. 네, 한 10억이었다고 칠게요. 10억이었다. 그러면 30억에 매수하는 셈이 되거든요. 20억짜리 아파트를 30억에 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하자가 있는 네,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권리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잘못 낙찰받으면은 임차인분에게 전세 보증금까지 물어줘야 될 수 있으니까 아주 위험한 물건입니다. 이런 거는 초보자시면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네, 방배 그랑자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임차인분이 있으시죠. 그리고 최선순위 설정, 근저당, 돈 빌린 날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은행에서 돈 빌린 날짜보다 전입을 늦게 하셨죠. 그래서 임차인분이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자가 없는, 권리적으로 하자 없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아파트의 가치만 판단하면 되거든요. 일단 뭐 방배 그랑자이는 유명한 아파트잖아요. 네, 방배동에 신축 아파트가 별로 없는데 그나마 좀 새 아파트인 편이고 커뮤니티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네, 사우나가 있네요. 사우나 남녀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체육관도 있고 네, 커뮤니티 시설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뭐 코인 세탁실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베이에 뭐 예쁜 것 같아요. 확장은 다 아마 돼 있을 것 같고 포베이에 방 3개 창고 네, 뭐 팬트리 같은 거 얘기하는 거겠죠. 화장실 2개. 구조도 되게 좋고 뭐 새 아파트니까 나쁠 건 없죠. 그냥 이렇게 봐도 다 깔끔깔끔 하잖아요. 방배 그랑자이는 또 뭐 유명한 아파트니까 대단지 아파트거든요. 한 758세대 정도 되네요. 2021년식. 3년밖에 안 된 새 아파트잖아요. 너무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84 타입. 최저가는 29억 5천만 원의 호가 매물은 나와 있고요. 시세는 한 28억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28억 정도가
시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경매 물건은 전세는 한 15억 정도, 경매 물건은 현재 최저가가 한 22억까지 떨어져 있죠. 하지만 제 생각에 이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이 가격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요새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니까. 물론 좀 대출 규제가 있어서 이렇게 뭐 엄청 비싸게 되진 않겠지만, 시세가 한 28억 정도 되는데 22억에 낙찰 기대하는 건 좀 어렵죠. 28억에 신권에 낙찰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이 근처에 될 것 같아요, 낙찰이 된다면. 좀 단점이 있다면 뭐 고층은 아니라는 거, 5층이라는 거, 네, 그 정도 단점 정도. 이 뷰도 괜찮겠는데요. 여기 그 서리풀 공원이 있거든요. 여기랑 좀 서리풀이랑 연결이 되어 있진 않은데, 하여튼 여기도 공원이 꽤 커요. 네, 여긴 성당이 있는 쪽이고, 이쪽에도 이렇게 공원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여기 되게 좋습니다. 저는 뭐 자주 다니는 공원인데, 하여튼 거기랑 연결이 돼 있고, 뭐 이런 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기 좀 뷰가 나오는지 좀 궁금한데, 5층이라서 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좀 높았으면 뷰도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좀 더 고층이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28억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 26억에서 27억 정도, 요 정도 금액에 낙찰이 될 것 같아요. 유찰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그냥 시세 파악만 잘 하시고 입찰을 하면 되는 물건입니다. 25억에 낙찰이 혹시 된다면 완전 땡큐인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3년밖에 안 된 새 아파트에다가, 그리고 방배동에서 아직은 뭐 새 아파트가 많지 않잖아요. 나중에 이제 방배 5구역, 6구역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좀 늘어나기 시작할 텐데,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 학군도 되게 좋죠. 전통적으로 되게 강한 고등학교죠. 상문고, 서울고 되게 다 가깝죠. 요 동네에는 그렇게 큰 요렇게 새 아파트 단지가 거의 없어요. 뭐 희소성도 좀 있죠. 네, 그런 면에서 여러모로 되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돈 있으면 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예요. 네, 방배동 그랑자이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입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찰일은 11월 7일입니다. 전세가는 대략 한 15억 정도 되니까 내 돈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게 되겠네요. 15억. 한 10억 좀 넘게 들어갈 것 같아요. 만약에 27억에 낙찰을 받았다, 그럼 15억에 전세를 놨다 하면 12억 정도 들어가게 되겠죠.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물건은 수서역 바로 옆이에요. 네, 수서역에 있는 삼익 아파트입니다. 5구 타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즘에 최신 아파트 5구 타입하고는 좀 구조가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습니다. 92년식이니까 이제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고요. 탑층이네요. 저는 탑층을 좋아하는데, 일반적으로 탑층은 보통의 시세보다는 조금 더 싸게 거래가 됩니다. 임차인분이 계시긴 하지만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어서. 권리적으로 하자가 없는 깨끗한 물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위치는 상당히 좋아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삼익 아파트거든요. 여기 뭐 수서역은 분당선도 있고요, 3호선도 있고 GTX-A도 이제 개통돼서 이제 다니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SRT가 다니죠. SRT 다니는 건 정말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여기서 SRT 타고 뭐 부산도 갈 수 있고, 웬만한 데 다 이제 기차 타고 다닐 수 있으니까 기차역과 가깝다는 거, 요런 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요쪽에는 개발이 앞으로 좀 더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수서역 초역세권 아파트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강남에서도 약간 좀 끝쪽에 있다는 거,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삼익 아파트인데, 이제 뭐 재건축 연한은 넘었어요. 한 32년 정도 된 아파트이고, 가격은 좀 착한 편입니다. 그래도 구축 아파트라서 가격은 시세가 한 15억 5천만 원 정도, 요 정도 나오고 있네요. 네, 구조는 요즘에 5구 타입이랑은 제가 많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방은 2개고 화장실 하나고, 실거주 면에서는 솔직히 좀 불편하실 거예요. 특히나 뭐 3인 가족이나 4인 가족 이렇다면은 좀 많이 불편하겠죠.
옛날 집들이 좀 다 그렇잖아요. 좀 불편함을 좀 감수해야 된다. 전세를 놓으면 가격은 대략 한 5억 안팎 정도? 5억 정도 전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수요는 엄청 많네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이고, 그래도 좀 파락군이고, 강남 쪽이잖아요. 강남에 요 정도 금액으로 전세 얻을 수 있는 데가 요즘엔 뭐 대안이 많이 없죠. 그래서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중고가 다 근처에 있어요. 수서초, 수서중, 세종고등학교. 그러니까 수서중학교 뭐 이런 중학교가 강남권에 있는 중학교 중에서는 퍼포먼스는 솔직히 조금 떨어지는 편이긴 한데 뭐 강남에서 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지 전국 평균하고 비교하면은 완전 최상위권입니다. 아주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서에는 일원동이랑 가까우니까 요쪽에 가면은 중동고등학교 뭐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중동고등학교는 퍼포먼스가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동고등학교 지원해서 뭐 된다면 아주 좋겠죠. 중동고등학교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뺑뺑이잖아요. 파라군도 다. 뺑뺑이를 통과해야 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수서 3인 아파트. 여기는 재건축만 되면 대박인데 재건축이 될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용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재건축 추진 중인지 뭐 단계는 잘 모르겠네요. 네, 뭐 재건축을 추진 중이거나 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원동 쪽에 요쪽에 있는 뭐 상록수나 가람 요쪽은 좀 추진 중인 것 같은데 요쪽은 아직은 뭐 좀 조용합니다. 뭐 나중에 언젠가는 다 되겠지만 지금 현재 뭐 빨리빨리 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삼익 아파트는 아까도 보셨지만 시세가 한 15억 5천 정도 요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감평가도 14억 5천 정도에 나와 있고 바로 신권에 낙찰될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이때 바로 낙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지금 웬만한 아파트들이 다 10억 안팎 하잖아요. 그런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인데 14억대 정도 된다는 거는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요. 꼭대기층이라서 뭐 저는 좋지만 좀 싫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임차인분은 뭐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배당받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특별히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고 탑층인 거 외에는 좀 단점도 없고 복도식 아파트죠. 복도식은 좀 여러모로 좀 불편하긴 하죠. 네, 복도식 아파트이고 구조는 아까 보셨죠. 방 두 개에다가 이게 거실 겸 방이구나. 또 화장실 하나 있고 그래도 좀 전세 수요는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 15억쯤에 낙찰을 받고 5억 정도 전세를 주면은 내 돈이 한 10억 정도 투자가 되죠. 근데 이런 구축 아파트에 투자하는 이유는 뭐 재건축이나 뭐 리모델링을 기대하고 투자를 할 거잖아요. 근데 재건축은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추진된 게 없으니까 좀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다. 이 부분 참고하고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서역에 있는 삼익 아파트였습니다. 네, 오늘 강남 쪽 경매 물건 이거를 마지막으로 하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좀 착한 편이에요. 소형 평수라서 그렇거든요. 실평수가 한 10평, 분양 평수는 뭐 한 14, 15평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10억이었는데 한번 유찰돼 가지고 8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강남의 개포동의 아파트를 8억. 가격 절대 가격 자체는 괜찮죠. 물론 소형 평수라서 그렇습니다. 대지지부는 평수에 비해서 나쁘진 않네요. 그럼 여기도 분명히 무언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거를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걸 추진할 것 같거든요. 대치 아파트 한번 아실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9동 여기 2단지인 것 같은데 리모델링 추진 중이죠. 추진 중일 것 같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209동이니까 여기에 있는 동이네요. 건축 심의 중이라고 합니다. 건축 심의는 이제 사업 시행 인가 근처에서 조합 설립 인가는 이미 된 거고요. 사업 시행 인가 근처라서 그래도 진행이 꽤 많이 된 것 같아요. 완전 대단지네요. 1753세대. 충분히 좀 큰 단지고 사업성은 뭐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입지 분석 조금 해보면 뭐 대청역이랑 뭐 너무 가깝죠. 대모산 있고요. 여기 주변으로 이제 다 새 아파트로 바뀌겠죠. 5단지 새 아파트 될 거고요. 네, 지난번에 제가 개포동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다 재건축이 됐죠.
끝났습니다. 다 완전 새 아파트 됐고 가격도 84 타입 같은 경우에 30억대까지 다 올라갔어요. 개풍주공 5단지도 뭐 나중에 되겠죠. 추진 중이고 여기는 6, 7단지도 이제 될 겁니다. 여기도 다 재건축이 되면은 주변 일대가 다 새 아파트가 되죠. 여기도 개포동인데 여긴 대청역하고 가까워요. 대모산 입구역도 가깝고, 네, 더블 역세권이죠. 아주 뭐 위치는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리모델링 추진 중입니다. 네, 좀 있으면 사업 시행 인가가 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시세는 대략 한 10억 안팎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거래가가 한 10억대 정도 요즘에 나오고 있죠. 10억. 만약에 10억대가 요즘에 시세인데 경매 통해서 8억에 낙찰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네, 요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에 9억대 정도에 낙찰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9억대 정도에. 요 정도에만 낙찰받아도 네, 너무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억대. 요즘에 좀 대출 규제가 있어서 네, 아무나 대출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주택자분들은 좀 어려우실 것 같고 나 강남에 내 집 마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소형 평수라는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아마도 리모델링 되면은 이것보다 좀 평수는 좀 커지긴 할 것 같아요. 뭐 얼마나 커질진 잘 모르겠지만 자세한 거는 네, 근처 부동산 가봐야 알 것 같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부동산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권리 분석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임차인분이 있으시고요. 보증금이 2억 4천만 원 들어있긴 한데 근저당 날짜가 9월 15일인데 전입신고는 9월 16일 날 했네요. 아, 요런 게 좀 되게 가슴 아픈 경매 물건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런 물건에는 입찰을 잘 하지 않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먼저 보증금 받았다고 하니까 이러면 괜찮죠. 네. 그러니까 임차인 분이 보증금은 받아가신 것 같아요. 아,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보증금은 다 받아가셨으니까 보증공사는 뭐 알아서 잘 가져가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 입찰해도 네, 마음이 불편한 물건 아닙니다. 하자는 없어요. 네,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다. 그리고 임차인 분은 아마 이미 돈을 다 받고 나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권리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마음 편히 입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강남 좋은 거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개포동 여기 앞으로 다 새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될 테니까 여기도 새 아파트고 여기도 이제 다 새 아파트가 될 거고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언젠간 되겠죠. 그럼 다 새 아파트가 되면서 여기가 이제 여기도 다 새 아파트가 되면 요 일대에는 다 새 아파트 단지가 되는 거죠. 강남에서 대치동, 개포동 이쪽에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단점은 대부분 구축이라는 게 단점이죠. 하지만 뭐 1, 2, 3, 4단지 네, 이쪽으로는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고 요 옆에까지 네, 이렇게 새 아파트 된 것만 동그라미 치면은 얘네들은 이미 새 아파트가 좀 돼 있어요. 얘네들은 앞으로 네, 새 아파트가 될 거죠. 얘네들이 다 새 아파트 되면 정말 동네 전체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좀 저렴할 때 지금 뭐 경매 최저가는 8억에 나왔고 시세는 10억이니까 저는 한 8억, 9억대 정도의 낙찰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9억대에 강남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럼 내 돈이 처음에는 뭐 다 들어가야 될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전세를 나중에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세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전세가 한 3억 6천 정도 되네요. 만약에 한 9억 정도 낙찰을 받아서 전세를 3억 5천 정도? 요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요 정도에 놓는다고 치면은 실제 투자금은 한 5억 5천 정도 되겠죠. 5억 5천 투자해서 강남에 그래도 새 아파트 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판단은 본인이 하시고 요 정도면은 강남권의 최저가 투자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소형이라는 거, 네, 좀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네, 그 점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 시세를 바탕으로 분석한 거라는 걸 염두에 두세요. 아무튼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리모델링 후에 뭐 어떤 평수를 받을 수 있는지, 뭐 조합원은 양도가 가능한지, 뭐 이런 부분은
각자 조사를 해보셔야 돼요. 제가 문서상으로는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2358번이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